안녕하세요. 센티널에 근무하는 박정수입니다. 네, 아마 저희 센티널1은 많은 분들이 EDR 전문 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 제품이 물론 이제 EDR에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이 워크로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엔드포인트에 있는 EDR을 그대로 적용해서 워크로드를 보완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위즈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내에서 CWPP는 저희 제품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CSPM은 위즈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같이 이제 시장에 제품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위즈를 구매하시더라도 위즈의 콘솔로 이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저희 콘솔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 말쯤에 이제 정식 제품으로 나와서 시장에 POC나 이런 게 가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워크로드 보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온프라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에 콘솔을 두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AWS라든가 이쪽에 있는 워크로드를 연결해서 보안을 강화하실 수도 있고요.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프라이빗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온프라미스 환경을 별도로 구축을 해서 저희 온프라미스 콘솔에서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두 가지 형태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단일 콘솔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PC에서 엔드포인트 쪽에 이제 EDR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워크로드를 추가로 구성한 경우에 별도의 콘솔을 운영하지 않고 단일 콘솔에서 모든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워크로드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이라든가 향후에 나올 모든 제품들이 단일 콘솔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도 클라우드에 구축을 하셔가지고 엔드포인트에 고객이 갖고 계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가 에이전트를 구성해가지고 클라우드 콘솔에도 통합 관리도 가능하고요. 역으로 온프라미스를 구성하신 이후에 고객이 갖고 계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그 워크로드를 온프라미스 콘솔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일하게 또 AWS에 있는 워크로드들도 클라우드 콘솔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콘솔을 사용하시든 간에 전체 갖고 계시는 모든 제품군을 단일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제품의 CWPP의 가장 핵심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기반의 차단 엔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PS라든가 뭐 웹방화벽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AI 엔진 기반의 EDR 엔진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일어나는 악성 행위들도 동일하게 분석을 해서 AI 기반으로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엔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제가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PP, EDR 두 가지 형태의 라이센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EPP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차단에 포커스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EDR 관련된 모니터링 기능은 정상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요. 악성 코드만 워크로드에 이제 들어와서 워크로드에 동작할 때 EPP 기반으로 AI 엔진에서 분석을 해서 차단하는 EPP 엔진과 EDR까지 이제 구매를 하시는 고객은 악성 코드는 EPP에서 차단이 되게 되고요. 나머지 정상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EPP만 구매한 고객들은 행위를 남기지 않고 다 로그를 삭제하게 됩니다. 근데 EDR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악성으로 차단된 거는 EPP 엔진에서 차단하고 정상 프로세서까지 EDR에서 다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워크로드에서 굉장히 많은 로고들이 생성되는데 그 로고들을 모두 다 남겨놓게 되고요. 향후에 AI 엔진에서 향후에 뭐 트레트 헌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엔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다 보호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런타임으로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순간에 AI 엔진에서 분석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워크로드 쪽에만 갖고 있는 저희가 핵심 기능인데 자동화된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이라고 해서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나 사전에 어떤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는지 학습을 해서 학습된 내용 외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차단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고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설치하자마자 바로 인앱을 시키게 되면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이제 판별을 해가지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정상적인 프로세스만 실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 추가되는 악성 코드들은 이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세서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프로세서가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과정도 헬림을 통해 가지고 각 모든 워크로드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워크 노드당 쿠버네티스 환경의 워커 로드당 하나의 에이전트만 설치 데몬셋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후에 얼마나 몇 개의 워크로드가 올라가든지 추가적인 설치나 없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워크로드에만 저희 데몬셋으로 저희 에이전트를 올리시게 되면 향후에 얼마나 많은 워크로드를 쓰시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 커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라이센스 모델도 워크로드동만 이제 차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가 뭐 5개 있으시면 그 외에 워커로드가 5대 있으시면 그 외에 워크로드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더라도 라이센스는 이제 동일하게 구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엔진은 이제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이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기능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아 있는 실들이 실제로 PC나 서버 아니면 워크로드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고 실타래처럼 엮여서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서가 이제 워크로드 상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AI 엔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으로 딱 찍은 부분들이 최초에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되게 되고 다른 프로세서를 또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으로 다른 걸 이제 연결해서 AI 엔진이 계속 자동으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관계들을 이제 묶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성 행위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프로세서를 이제 키를 격리하고 키를 시키는 이런 엔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악성 코드가 시작돼서 새로운 악성 행위를 진행해가는 과정의 모든 프로세서를 자동으로 추적해서 남겨놓고 또 차단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다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CNN.com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CNN으로부터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꺼처럼 말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백그라운드로 이제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였고요. 자바 관련된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모르는 환경에서 이제 다운로드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드라퍼였고 이게 잡A에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CNC 서버 여기 보시는 이런 URL로부터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제품에서 로그를 남겨가지고 이런 행위들은 모두 로그를 남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로그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향후에 트레트 헌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잡에 등록된 작업이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잡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내부에서 권한 상승을 이제 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폴더 밑에 DLL이라는 파일을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CNC 서버로부터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럼 앞에 있었던 이 작업과 오늘 지금 설명드린 두 개의 작업이 실시간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로그가 모든 보안 솔루션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나하나 사용자가 추적해 가면서 이 과정들을 연결해 가는 것은 굉장히 높은 보안 지식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AI 엔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서를 모두 로깅해 놓고 있고 이 관계를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DLL 파일이 다운로드된 DLL 파일이 리얼 프린터라는 DLL 파일이었고요. 그리고 CNC와 통신을 해서 추가적으로 키로그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계정 관련된 샘 파일을 덤프해서 외부로 이제 유출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고 자동으로 악성 코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인데 이게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일어났을 때 로그는 다 남아있더라도 분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토리 라인이라는 저희 특허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추가적으로 로그에 들어와서 이런 과정들을 찾는 게 아니라 저희가 AI 엔진이 남겨놓은 스토리 라인이라는 값만 찾게 되면 그 스토리라는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행위들이 전부 다 매핑돼서 로그에 콘솔에 다 뜨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 라인은 정상 악성 코드에 대해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정상 프로세서도 수행했던 모든 값들을 다 스토리 라인 기준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회사에 와서 어떤 문서를 이제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메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건 악성 행위가 아니죠.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업무 환경이었는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떤 메일을 어떤 파일을 편집해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안 난다. 그러면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웹으로 전송했던 파일명만 정확히 아시면 그 파일을 검색하게 되면 그 스토리 라인이 남아 있게 되고요. 그 스토리 라인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언제 편집한 내용은 남지 않지만 편집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로그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했던 행위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시간들을 AI 엔진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예전 하나 이제 그 워크로드에 실제로 발생한 것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의 랜섬웨어가 돌아간 사례고요. RKKRC라고 해서 랜섬웨어가 돌아가게 되면 확장자가 다 바뀝니다. 뭐 윈도우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요. 그럼 여기 나타난 초록색으로 나타난 RHK RC로 된 파일들은 랜섬웨어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된 파일이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황당하죠. 그리고 이거를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보안 로그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라인으로 AI 엔진이 모든 걸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특정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 고객이 사용하시는 사이트에다가 죄송합니다. 고객이 사용하는 사이트에다가 그 파일을 그 RHKRC라고 하는 랜섬웨어로 변경된 파일 네임들을 모두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에서 감염된 파일들이 전부 다 이제 로그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열어서 스토리 라인을 찾게 되면 여기서 모든 검색 행위가 끝난 겁니다. 이 스토리 라인이 모든 행위들을 다 매핑을 시켜놨게 되거든요. 그럼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공격에는 1993개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중에 108개의 프로세서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프로세서 들어와서 뭔가 프로세서를 변경시키는 행위가 있었고 인디케이터가 8개입니다. 인디케이터는 그 마이터 어택에서 제공하는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14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밑에 보시는 T로 시작하는 마이터 어택의 공격 코드로 저희가 로그를 다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8개 행위 때문에 이걸 저희가 악성으로 판단한 거고요. 파일이 1877개가 이제 암호화돼서 변경이 됐던 거죠. 이런 행위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고 앞에는 테이블로 보여주지만 보다 사용자들한테 보다 가시성을 편하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서 맵으로도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초의 악성 코드가 어떻게 실행됐고 어떤 프로세서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고 과정마다 일어날 때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전부 다 이제 악성 행위고요. 검은색은 이제 정상 행위입니다. 이건 저희가 악성 행위만 분류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만 다 보이는 거고 이런 빨간 행위도 된 프로세서를 클릭했을 때 밑에 나오는 게 지금 선택된 프로세서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공격 단계에서 그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상세하게 그 누르는 프로세서마다 어떤 공격 행위가 있었는지 상세한 로그를 다 남겨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AI 엔진이 했기 때문에 쉽게 분석하고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행위들이 남아있고 사람이 이걸 분석해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매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엔진에서 구성하는 기능들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스테디 AI라고 해서 이거는 그 파일이 실행되기 전 단계에서 파일을 이제 복사합니다. 워크로드라든가 워크로드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특정 파일이 그 워크로드로 들어왔을 때 얘가 파일을 실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파일의 헤더만 분석을 하게 됩니다. 파일의 헤더만 분석해서 헤더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이 파일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 변경됐고 어떤 파일로 패킹이 됐고 이런 정보들인데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들이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헤더 정보만 가지고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본사에서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헤더와 비교를 해서 AI 엔진에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헤더 기반으로 악성 파일들을 이제 탐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들은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정상 파일들은 모두 해시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에 조금만 내용이 바뀌더라도 해시 값은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이 같다는 거는 100% 같은 파일이라고 이제 확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저희 회사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악성 코드로 판단된 그런 파일들의 해시 값들을 클라우드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TI 업체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1차적으로 파일이 복사되게 되면 파일의 해시를 떠가지고 클라우드로 던져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기존에 있는 악성 코드의 해시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무조건 다운로드 되게 되면 해시 값으로 한번 검토하고 헤더를 검토해서 악성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과정을 통과한 파일이 실행되는 순간에 행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AI 엔진에서 파일이 돌아가는 행위를 보면서 이걸 차단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백업 파일을 깨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위만 하면 사실 거의 100% 랜섬웨어가 어떤 랜섬웨어든 간에 100% 이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그너처가 없더라도 행위 자체는 암호화하고 백업본을 깨려고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랜섬웨어, 새로운 랜섬웨어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그너처가 아닌 파일의 행위를 보고 이제 차단하는 행위 기반 엔진으로 이제 동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학습 없이 최초의 워크로드가 배포되게 되면 AI 엔진에서 그 타임 스탬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서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락이 걸린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파일이라든가 변경된 파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모두 이제 막도록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는 기능도 함께 워크로드 상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의 데모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큐어 쉘로 맨 앞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SSH로 이제 제가 SSH 데몬으로 이 워크로드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쉘이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컬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CH 모드로 이 파일의 실행 권한을 부여했죠.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파일이 차단이 됐죠. 왜 차단이 됐냐면 이 파일이 이제 악성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최초에 배포하는 과정에는 이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로 인지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해당 파일이 이제 차단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저희 데모 환경에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 기반의 악성 코드들을 워크로드에 돌렸을 때 관련들 행위 기반으로 해서 악성 코드를 마리오 트레이전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캣 명령 같은 경우에 이거 실제로 OS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캣이 아니라 해커가 만든 변경된 캣 파일입니다. 그래서 워크로드에서 캣이 이제 실행이 됐고요. 이걸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로 차단됐는데 첫 번째는 이 캣 파일은 최초의 워크로드가 행동됐을 때 없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로 차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OS에 존재하는 정상 캣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헤이비어 AI 엔진에서 캣이 실행되면서 돌아갈 때 봤더니 정상적인 행위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엔진에서 이제 탐지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 내용들을 프로세서 기준으로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캣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볼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 캣을 통해 가지고 패스워드나 특정 파일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크리덴셜 정보를 훔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크리덴셜 덤핑이라는 이제 마이트 어택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파일에 있는 것들을 또 훔치려고 시도하니까 동일하게 마이트 어택 기준값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토탈에 올리면 당연히 기존에 없었던 해시 값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토탈에 올렸을 때는 값이 이제 안 나오게 되죠.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최초로 보고된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토탈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시그너처 기반에는 탐지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행위 기반의 엔진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CWPP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CWPP를 구성하시게 되면 굉장히 보안 설정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딥하게 해야 되고 기능마다 설정을 각각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설정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냥 올려놓으시게 되면 AI 엔진에서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악성 코드들을 차단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보다 높은 보안 수준이 필요한 고객사분들은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게 되면 최초에 배포할 때 워크로드에 있었던 것만 실행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실행을 차단하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기능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워크로드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을 일시적으로 내리고 시스템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제 걸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DR 관련된 이제 기능들 기능이고요. 이제 캡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 파일들을 어디를 건드렸는지 관련된 파일들, 그리고 캡 명령이 정상적인 케이스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로 통신을 시도했거든요. 그 통신을 시도했던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했던 행위들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상세 기능을 다 남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형태로도 가능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프로세서 기반으로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제품을 어프로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저기 헬름 기반으로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스터 로드 그리고 워커 로드마다 데몬셋 형태로 하나씩만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네임스페이스 상에 굉장히 많은 파드를 올리시더라도 전혀 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드에 만약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기반이면 파드가 추가할 때마다 에이전트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워크로드에 올려놓게 되면 여기에 네임스페이스의 파드가 얼마나 증가하건 줄건 자동으로 다 오토 스케일링을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도 이 워크로드가 하나만 차징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많은 워크로드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트 쉘 기능을 제공을 해서요. 저희 콘솔에서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쿠버네티스 워크노드에 있는 특정 파드로 들어가려면 최초의 쿠버네티스 환경에 붙은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파드로 전환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파드로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저희 콘솔로부터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리모트 쉘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면 쿠버네티스에 접속하고 중간에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파드로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은 여기에 저희가 이제 리모트 쉘에 일반적으로 해커가 공격을 하게 되면 쉘 자체를 바꿔서 어떤 분석 과정에서 명령을 쳤을 때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원하지 않는 비정상적 값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쉘을 공격하는 경우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트 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만든 쉘 자체가 따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OS의 쉘을 쓰는 게 아니라 리모트 쉘 환경에서 쓰는 명령어들은 같이 설치된 쉘에서 정확한 OS의 데이터를 분석해 오도록 포렌식 기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쉘 자체도 같이 내리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커가 공격을 해서 쉘을 변조한 경우에는 루트로 뭐 텔넷이나 SSH로 들어가서 명령을 치더라도 변조된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쉘 자체도 같이 내리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데모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제 리눅스 랜섬웨어를 이제 차단하고 탐지하고 차단하는 이제 동영상 데모입니다. 뭐 길지 않네요. 소리는 안 나도 되는데 일단 탐지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게 되고요. 뭐 파일을 풀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그러니까 CH 모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런 지금 수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AI 엔진에서 탐지를 하고 있고 모든 값들을 연결해 가지고 다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 이것만 탐지하는 게 아니라 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고 이 파일을 CH 모드를 변경했고 압축을 풀었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스토리라인에 이제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HKRC라고 하는 파일로 변경이 됐고 리드미 파일, 해커들이 남겨놓은 리드미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뭐 돈을 보내고 어떻게 암호화 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랜섬웨어는 반드시 리드미 파일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탐지 내역의 로그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악성으로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프로세서 기준으로 최초에 SSH로 붙은 거는 정상행위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외에 돌아간 것들은 다 악성행위로 보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어떤 행위를 수행했고 각 프로세서마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이제 관리자들이 일일이 들어와서 뭔가 로그를 볼 필요 없이 이 콘솔 자체에 관리자들이 분석을 해서 필요한 상세 정보들을 다 매핑시켜서 연결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보안에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차단 모드로 놓게 되면 이 압축을 풀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압축을 풀기도 전에 이미 차단이 된 겁니다. 차단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차단 모드로 변경하고
여기서 동일한 과정을 다시 이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집을 하고 보시면 이미 파일이 없어졌습니다. 앞질이 풀리는 순간에 레퓨테이션 검사와 스태틱 AI에서 파일의 헤더를 검사해서 이미 악성으로 바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로그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랜섬웨어에서 이미 차단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노트 쪽에 보면 뭐 바이러스 투탈이라든가 이런 거 레코드 퓨처를 연동해서 해당 파일이 바이러스 투탈이나 레코드 퓨처에서는 어떻게 어떤 악성 코드를 왜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TI와 연동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크립토 마이너고요.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마이너를 설치해 가지고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낭비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마이너가 이제 실행됐을 때도 이런 악성 행위를 했던 것들을 저희가 캡처해서 크립토 마이너를 이제 차단하거나 탐지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는 실행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움으로 해서 나중에 공격은 메모리상에서만 동작하면서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엔진 같은 경우에는 775로 CH 모드로 권한을 바꾸고 해당 악성 코드를 리눅스라는 파일을 실행하자마자 딱 세션이 끊깁니다. 왜 끊기냐면 저희 AI 엔진에서 판단을 해봤더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행 후에 트랙을 숨기기 위해서 얘가 스스로 자기를 지운 겁니다. 지우니까 AI 엔진에서 악성으로 판단해서 그 연결되어 있던 그 연결한 세션을 바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션이 끊겨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위 기반으로 다 탐지하기 때문에 시그너처가 아닌 행위 자체를 보기 때문에 새로운 악성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굉장히 더 CSPM에 대해서 굉장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 본사에서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가 이제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CWPP는 저희 제품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CSPM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즈와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같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즈가 이제 도입되시게 되면 전 과정, 그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초기 이미지 생성 단계 CI/CD 단계부터 이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서를 위즈와 함께 기능을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초 이미지 배포할 때 위즈에서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상세 내용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 배포된 이후에 워크로드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서들은 저희 센티널1의 CWPP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콘솔에서 위즈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즈 자체에 접속도 가능하지만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콘솔 자체에서 위즈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악성으로 판단된 파일이 있게 되면 이 정보를 위즈와 매핑해 가지고 이 파일과 관련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런 설정이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내부 내용들을 같이 제공해주는 형태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부스에 제가 이제 남아 있을 거니까요. 오셔서 궁금한 내용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